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퀴즈에 당황하시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왕릉 구성물 중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붉은 살로 구성된 건축물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보기에 홍살문, 정자각, 혼유석, 비각 단어들 다 어렵죠? 여기 이 단어로 봐선 사실 그 답을 찾기 굉장히 고난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우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왕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왕릉. 제 학생 시절에 그 왕릉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소풍을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왕릉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원흥이었습니다. 서원흥. 저는 서원흥이 왕릉인지 사실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소풍지 가서 그냥 김밥 먹고 술래잡기 하던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거기 걸어서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왕릉은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번쯤은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신가? 예. 하여튼 각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릉은 다가오는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요 바로 이런 그 조선 왕릉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의 그 태조 이성계는 여러 면에서 정말 이 조선 왕조 500여 년의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하며 또는 도읍지인 한양, 그다음에 종묘와 사직, 경복궁, 정말 왜 조선 딱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말 태조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태조의 역할은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후대의 모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왕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출발은 이후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태조 이성계가 묻힌 왕릉을 뭐라고 하냐면요, 건원릉이라고 합니다. 이 건원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은요, 자그마치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처럼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온 유적지입니다. 이 왕족의 무덤은요,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릉은요, 누가 주무시는 곳일까요? 왕이겠죠. 왕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왕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왕릉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대한제국의 황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제, 황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왕세자와 왕세자 빈 왕의 사친들이 묻혀 있는 곳을 뭐라고 할까요? 네, 원이라고 합니다. 왕세자와 왕세자 빈 이들은 원이에요. 그리고 대군, 공주, 옹주, 후궁, 귀인 이들이 묻힌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요, 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능, 원, 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왕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왕릉에 묻힌 건 아니었습니다. 그 종묘의 그 신주를 모시지 않은 왕과 왕비는요, 왕릉을 만들 수도 또 왕릉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예를 든다면 왕 역할은 했지만 왕이라 불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제10대 왕 연산군, 제15대 왕 광해군. 이 사람들은요, 종묘에 신주 없어요. 그래서 왕릉이 아닌 어딜까요? 아까 제가 능, 원, 묘가 일단 설명드렸잖아요. 이들은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능, 원, 묘 이런 차이점 또 와닿으시죠? 네. 그러면 이 조선 왕릉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 도읍지였던 서울 그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왕릉은요, 도읍지의 그 사대문 10리 밖 100리 안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궁궐을 이렇게 왕이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왕릉에 그 참배가는 그 이 왕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너무 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왕릉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 왕릉이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조선 왕릉은요, 이게 궁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양 외곽의 어떤 동남쪽하고 또 서북 쪽에 주로 모여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구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고요. 서운릉,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서운릉하고 서산릉은요, 경기도 고양시. 예, 그 헌인릉하고 태강릉, 선정릉이 서울의 남쪽에 있습니다. 왜 선정릉역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예외도 있죠. 어디 다 예외 없는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강원도 영월의 장릉, 단종. 그죠? 그리고 이제 개성에 있는 그 재릉과 후릉, 그 여주 그 영릉은요, 백리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9년에 총 42개의 조선 왕릉 중 40개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죠. 그 옛 고려의 그 도읍지인 개성에 있는 2개는 북쪽에 있으니까 함께 등록되지는 못했지만 어쨌건 같은 조선 왕조의 능이지요. 자, 조선시대 그 왕이 죽으면요, 3개의 임시 관청이 생깁니다. 자, 왕이 죽으면 3개의 관청 무엇이냐면요, 빈전, 혼전 도감, 국장 도감, 산릉 도감, 이 3가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도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임시 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빈전 도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왕의 시신을 이게 싸가지고 관에 모시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국장 도감은 말 그대로 장례식, 그 국장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산릉 도감은요, 왕이 그 승하한 순간부터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대략 한 5개월 안팎의 시간 동안 그 왕릉을 이루는 봉분, 성물, 건물들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바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조선 왕릉은요, 이 피라미드나 중국의 그 황제릉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좀 아담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런 피라미드나 중국의 황제릉 보다가 우리 조선 이 왕릉을 보시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데 그럼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선 왕릉 만드는데요, 적어도요, 몇 명 동원할까요? 10명이요? 이거 참, 10명, 조선 왕릉 10명 아니죠. 적어도요, 6,000명에서요, 많게는 15,000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이 조선 왕릉은 왕이 죽은 그 다음부터 만들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어떤 규모가 큰 황제릉, 중국 같은 경우 이 황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과는 달리 정말 그 백성을 생각하고 또 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왕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 왕에게는요, 그 시호와 묘호와 함께 능호, 곧 왕릉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릉의 이름만 들어도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했죠, 건원릉 누군가요?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태조 이성계, 바로 태조의 왕릉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건원릉은요, 그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그 동구릉 중 하나예요. 동구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원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조선의 첫 번째 왕릉인 만큼 이 건원릉을 살펴보면요, 조선 왕릉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조선 왕릉은요,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맨 앞쪽은요,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그 사람과 신이 같이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쭉 들어가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위쪽은요, 신이 머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구릉 그 매표소에서 이 표를 딱 끊고 들어가시면요, 제일 먼저 크고 이 넓은 붉은색 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 크고 넓은 붉은색 문, 이제 딱 들어가다 보면 딱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을 뭐라고 할까요? 네, 이 문이 바로 홍살문이에요. 홍살문. 자, 이제 이 문을 딱 통과하는 그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제부터 신성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자, 몸 단정 잘하고, 여긴 그냥 이렇게 장난치러 온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옛사람들은요, 이 붉은색, 이 홍살문,
색깔이 붉거든요. 이 붉은색이 그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라고 믿었는데, 게다가 붉은 색깔 칠했는데 게다가 그 위에 보니까 여러분들 화살까지 지금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홍살문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규모가 아주 넉넉한 집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제실입니다. 이 능을 관리하던 능참봉이 생활하던 집이자 이 제향용품을 보관하고 제사를 준비하던 곳이죠. 자, 더 갑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천교라는 다리가 나오죠. 금천교라고 하는 것은 왕의 홀령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과 속세의 공간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드디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작은 홍살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작은 홍살문부터는 사람과 신이 함께 머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홍살문 오른쪽에는요, 전도를 깐 그 사각형의 공간이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판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제관이 능 주인에게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여기 건원릉에서는 태조한테 알리는 것이 되겠죠. 자, 홍살문 그 아래에서 쭉 이어진 길을 보면요, 왼쪽은 높고요, 오른쪽은 낮은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길을 뭐라고 하냐면 향로라 부르고요, 낮은 길을 어로라고 합니다. 향로는요, 그 제사 때 쓰이는 그 향과 그 충문을 들고 가는 어떤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 향로를 쭉 따라가면 바로 상을 차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건물인 정자각이 있어요. 왜 정자각인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 한자로 정자. 예, 한자 지금 정자 보이시죠? 이 정자 모양의 건물이다라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하는데, 그 정자각 옆에 지금 비석이 들어있는 비각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요, 왕릉 주인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자, 이 정자각 그 뒤편으로 보시면 드디어 이제 신계와 신교, 신로가 쭉 이어집니다. 이제 신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꽤 높아가지고요, 아래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위로 한참 올라가야 바로 그 왕이 누워있는 그 능침의 공간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능침은 왕릉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곳은 난간석, 병풍석 세운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난간석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왕이 잠들어 있는 봉분 주변 잘 좀 보세요. 그러면 오호, 무인도 있고요, 문인도 있고요, 호랑이, 양, 말, 돌로 조각해 만든 석상들 보이시죠? 이 호랑이는 봉분 둘레에 앉아 있고요, 이 양과 말은 서 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뭐 열을 쫙 맞추어 그렇게 서 있네요. 어때요? 경복궁 근정전 앞에 신하들이 좌우로 쫙 늘어선 모습하고 비슷하죠? 자, 그 사이 잘 보시면 능역에 이 불을 밝혀 상장리 기간 동안 능침의 위치를 알려주는 석등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무덤 앞에는 요게 뭘로 보이나요? 요게. 넓적한 돌이 지금 이제 바둑판처럼 있잖아요, 지금. 요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네, 여기다가 지금 과일도 올려놓고 생선도 올려놓고 제사 음식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혼유석이라는 겁니다. 혼유석이 뭐냐면요, 사실 그 백성들 무덤에서는 음식을 올려놓는 그 석상과 비슷한데 왕릉에선 그렇지 않아요. 왕릉에선 왕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가에서는 정자각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혼유석 위에 제수를 차리고 제례를 지낸 거예요. 하지만 왕릉에서는 제례를 정자각에서 지내고 제례 지내는 동안 홀령이 정자각에 내려와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정자각 뒤에 뭐 신교, 신계, 신로를 설치한 것도 이런 이유인데요. 혼유석은 평상시에 그 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알겠죠? 살짝만 알면 진짜 재미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혼유석 그 뒤쪽에 그 봉긋하게 솟은 그 능침 보이시죠? 이곳이 이제 바로 왕의 그 시신이 영원히 묻힌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왕릉은요, 규모는 다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이 살아있을 때 생활했던 그런 궁궐을 옮겨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경복궁의 어떤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왕릉 구성도 중에서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붉은 살로 구성된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셨죠? 붉은 홍자 써가지고 홍살문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자각 설명드렸죠? 그 정자 모양 그 생긴 정자각은 제사를 지내는 제한 공간이고요. 혼유석은 영혼이 노니는 공간이었고 비각이라고 하는 것은 왕릉의 주인공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던 당시 조선 왕릉은요, 유네스코 그 전문위원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500여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은 형식으로 왕릉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점. 그렇죠? 아까 그 건원릉, 태조 건원릉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왕릉을 만들면서 그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굉장히 백성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 마지막은요,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왕릉에서 조상에게 제례를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 그 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회가 되신다면요, 정말 그 직접 조선 왕릉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그 왕릉의 구조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